식후 15분이 생명을 좌우한다. 당뇨 관리 3가지 황금 원칙.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들어서면 혈당 관리가 건강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식후와 식전 운동의 차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절한 조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와 운동의 관계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의 혈당은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지게 됩니다. 박성민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후 운동을 권하셨는데 솔직히 식사 후에는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식후 운동을 시작하니 석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혈관과 신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연적인 약과 같습니다. 식후 운동 vs 식전 운동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김명자 여사는 아침 일찍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운동하면 더 많은 지방이 연소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혈당 관리에 대해 배우면서 식후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15분에서 30분 내에 시작하는 운동은 식사로 인해 상승한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후 우리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통해 근육이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넘치려는 댐에 물을 미리 방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내에 20분간 중강도 걷기를 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 없이도 상당한 혈당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반면 식전 운동도 분명 건강에 좋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식후 운동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식전 운동은 공복 상태에서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승한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는 식후 운동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역할. 이제 어떤 종류의 운동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단기적 혈당 관리의 핵심.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으로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혈액 속 포도당을 빠르게 소비합니다. 박정숙 씨의 경험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식후에 아파트 단지를 3바퀴 정도 걷는데 약 25분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지금은 식후 산책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게다가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산책 후에는 혈당이 확실히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즉, 운동 중에도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는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약 50%에서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력 운동 장기적 인슐린 감수성 개선의 열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강화하는 운동으로 덤벨, 밴드 운동, 맨몸 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근력 운동이 혈당 관리에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종우 씨는 퇴직 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들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벼운 아령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지나니 팔다리가 단단해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어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주요 근육군다리, 엉덩이, 가슴 등 어깨, 팔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10에서 15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운동 조합 유산소 근력 운동. 가장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하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먼저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워밍업한 다음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합니다. 저는 식후 약 20분 정도 경과하면 먼저 실내 자전거를 15분 타요. 그 다음 팔, 다리, 복부 근육을 위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15분 정도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30분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 되었어요. 식후 운동과 소화의 관계. 많은 분들이 식후 운동이 소화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사 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시작하는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소화 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박순자 여사 65세는 처음에는 식후에 운동하면 체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벼운 산책을 하니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식후 산책이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며칠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1. 작게 시작하기. 김정혜 씨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그냥 식후에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5분만 걷자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대부분 15분에서 20분은 걷게 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에요라고 조언합니다. 2. 즐거움 찾기. 지속 가능한 운동의 비결은 즐거움입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명숙 여사는 저는 걷기가 지루해서 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친구와 함께 걷기 시작했더니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꼭 만나서 걸어요라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기, 자연 속에서 걷기, 목표 설정하기에 만보 걷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상에 통합하기.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상활동에 운동을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종식 씨는 저는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걸어서 귀가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TV 광고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요. 작은 변화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라고 말합니다. 4. 기록 습관 들이기.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저는 달력에 운동한 날은 빨간색으로 체크해요. 연속으로 체크된 날을 보면 뿌듯하고 또 며칠 빠지면 다시 빨리 시작하게 되더라고요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활동 트래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자신의 활동량을 확인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식후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흔한 실수들. 많은 분들이 식전 혈당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변동성이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식후에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행동이므로 혈당이 더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박상철 씨는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TV 앞에 누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이 가장 나쁘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요즘은 식사 후 최소 10분은 집안에서라도 걸어 다니려고 노력해요라고 말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일주일 운동 계획 예시.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한 일주일 운동 계획을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유산소 근력 복합 운동. 식후 20분 경과 후 시작. 먼저 20분간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중강도. 이어서 20분간 근력 운동 맨몸 스쿼트, 의자 팔굽혀펴기, 벽 밀기, 덤벨 운동 등. 화요일, 목요일 가벼운 유산소 운동. 식후 20분 경과 후 시작. 30분간 가벼운 걷기 또는 스트레칭. 토요일 장시간 유산소 운동. 여유 있는 시간에 45분 60분 정도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일요일 활동적인 휴식.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 가벼운 등산 또는 스트레칭. 이영호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기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월, 수, 금 식후 걷기 15분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거의 매일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내려왔어요 라고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동 관리.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실외 운동이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자 여사는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유튜브 보며 따라하는 운동을 해요. 시니어 홈트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 영상이 많이 나와요라고 조언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을 때,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영, 수중 운동 또는 실내 자전거와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이재석 씨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로 바꿨더니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시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 1.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2.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하기. 운동만으로는 완벽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4.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의 핵심 포인트. 1. 식후 운동이 식전 운동보다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소 운동은 단기적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중강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력 운동은 장기적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중요합니다. 주 2, 3회 주요 근육군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5. 식후 운동은 소화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6. 지속 가능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즐거움을 찾고 일상에 통합하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7. 식후 소파에 눕거나 앉아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최소한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8. 나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움직임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다음 식사 후에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